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슬관절학회 홍보전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용입니다. 무릎 관절이 손상이 되고 특히 그 고령화되면서 퇴행성 변화가 되면 관절이 마모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 종착역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우리나라도 많은 분들이 고령 환자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또 시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들이 항상 인공관절을 앞두고 무릎은 아프지만 과연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인공관절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가 항상 외래에서 만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연 말기 관절염 환자로 인공관절을 앞둔 분들이 어느 시점에 인공관절을 결정할 것인가,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영남대학교 손욱진 교수님입니다. 손욱진 교수님께서 과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언제 하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남의대 손욱진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언제 하나요?에 대한 질문인데요. 먼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고 치료 과정을 이해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무엇인지 아는가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닳고 그리고 연골이 노출되면서 돌출된 뼈가 형성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40세부터 시작되어서 60세 이상에서는 50%를 차지할 정도지만 정상의 여부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의 원인은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차성은 퇴행성 변화나 비만 그리고 과사용, 연골의 마모 등으로 인하고 2차성은 외상이나 감염 그리고 염증성 질환 등으로 그 원인이 됩니다. 관절염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비가 올 때 무릎이 아프다든가 관절이 심하게 붓는다든가 다리를 구부릴 수 없고 뻐덩다리가 된다거나 다리가 휘어지거나 특히 계단을 내려올 때 아픈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의 진행 정도는 관절면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의심이 될 만한 데서부터 심한 관절염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관절염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이렇게 점점 심하게 진행되는 그레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무조건 다 수술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절염 치료의 목표는 통증의 완화와 관절 기능의 개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이 굴고 가던 그런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체중을 감소시키고 운동 치료를 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주사 치료 등 다양한 치료 보존적 치료가 소개되어 있고 이런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가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관절염 치료 중에 비수술적 치료는 운동을 평지를 걷는다든가 수영이라든지 스트레칭 그리고 약물 치료는 우리가 급성기 때 소염 진통제가 통증을 덜어주는 뿐만 아니라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런 소염 진통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우리가 하이알루로닉 액시드 같은 연골 주사나 스테로이드를 주는 뼈 주사 등의 주사 치료도 있겠습니다. 진통소염제는 우리가 이 항염증 작용을 주고 통증을 릴리프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치료로 초기 관절염에 좋은 치료지만 어쨌든 장기간 사용했을 때 위장관이라든지 심혈관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은 피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 환자들한테 이런 항소염제는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고 관절염 환자 자체가 나이가 많고 다른 약물과 많이 병용하기 때문에 위장관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는 그 자체가 수술적 인디케이션이 되기도 합니다.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무릎 관절염의 치료는 관절경을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뼈를 제 위치에 맞춰놓는 교정절골술, 인공관절 치환술로 크게 3개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관절경은 관절의 연골의 병변이라든지 바늘상 연골 병변을 우리가 쉽게 치료할 수 있고 작은 흉터로서 이 환자를 통증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반절골술은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쪽으로 흰 O형 다리를 가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비교적 활동적이고 젊은 경우에 이 내측에 국한된 관절염일 때 내방교정절골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방교정절골술은 우리나라는 원판형 바늘상 연골판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손상으로 인해서 외반이 생겼을 때 이렇게 정렬을 원래대로 해서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절염 수술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증을 너무 오래 참다가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장기간 약물 복용으로 인한 위장장애나 심혈관 장애 그리고 활동력 저하나 근력 약화를 야기하게 되고 특히 고령에서는 내과적 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이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런 관리가 어려우면서 또 새로운 이런 내과적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대와 근육의 손상이 심화되어서 만성 통증으로 변해서 수술 후에도 많은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고 변형이 심해지면 결국 서전한테도 수술이 어려워지고 수술 후의 결과도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릎관절 수술은 환자의 나이, 증상, 관절염 정도, 그리고 다리 모양 등에 따라 각자에 맞는 적절한 수술 방법과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통증을 참고 수술을 미루기보다는 설관절 전문의와 진료 상담을 통해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어랍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그러면 언제 해야 될까요? 인공관절 수술은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심한 퇴행성 류마티스성 외상후 관절염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통증을 완화시키고 운동 범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수술이며 달아진 연골과 뼈를 잘라내고 인체에 무해한 금속이라든지 플라스틱 그리고 골시멘트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치환술입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에는 부분 치환술과 전 치환술로 나눌 수 있는데 부분 치환술은 이렇게 한 구역을 바꾸는 방법이고 전 치환술은 전체 관절을 다 바꾸는 이런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본인이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일에도 통증을 느끼거나 강직을 느낄 때 이게 가장 수술을 해야 되는 시기가 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약물 복용 및 보존적 치료에도 계속 통증이 있어서 밤에 깬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해야 되고 심한 변형으로 인해서 보행이 어려울 경우에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인공관절에 추천되는 나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인공관절 수명을 고려한다면 65세 전후가 지금 적절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60세 이하에도 심한 관절염일 때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의 결과는 대부분 양호합니다. 지금 많은 리포터들이 10년 이상 출시했을 때 90에서 95% 성공률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수술 후 재활까지에는 3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걸로 되어 있고 수명은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여명이 요즘 90세에 가깝기 때문에 60세 이전 환자한테는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관절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 환자인데요. 79세 여자 환자고요. 양측 무릎 통증이 있어서 보행이 굉장히 어려워서 내원했습니다. 관절염은 4기였고 심한 O자형으로 관절 구축이 있어서 다리가 다 펴지지 않는 환자였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관절이 다 펴지고 정상적인 위치로 관절이 형성되고 있고 관절 운동도 회복이 되어서 비교적 자기가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치환술이 있는데요. 반치환술은 아까 한 구역을 우리가 교체하는 이런 수술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이래 보시면 부분관절 치환술은 설관절에는 3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내척관절, 외척관절, 설계와 대퇴관절로 이렇게 있는데 이런 한 구역만을 교체할 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관절로 대개 이런 시술을 할 때는 다른 구역의 연골이라든지 인대가 정확하게 괜찮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에서도 이 고정형과 가동형 부분 인공관절이 있습니다. 고정형은 대개 플라스틱과 경골, 금속 보형물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탈구 위험성은 적지만 이 자체에 금속판이 해리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 가동형 부분 인공관절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형물이 자동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고 활동도가 높고 과체중이 있는 사람한테 좀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굴곡 간격을 잘못 맞췄을 때는 탈구된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63세 남자 환자고요. 관절염 4기고 내척에 관절염에 연골이 없고 인대는 MRI상에서 보면 내척, 외척, 전후방 십자인대가 괜찮고 외척 연골이 괜찮은 경우에는 내척에 국한된 이런 연골 결손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한쪽만 하는 인공관절 후에 환자는 통증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수술 후 관리는 인공관절 후에 수술 후 관리는 우리가 쪼그려지는 자세를 대개 피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수명하고 관련이 있어서 대개 쪼그려진 자세를 피하는 것이 좋고요. 방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는 행동을 자주 하면 탈골이나 다양한 합병증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는 우리가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골프 이런 거를 열심히 해서 본인의 근력을 최대한 살리고 의자나 침대 생활을 해서 수명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게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옥신 교수님, 인공관절을 언제 하는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외래를 보다 보면은 인공관절 할 정도로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은 다 내려앉아 있고 그렇게 심하고 한데, 그래서 이제 의사는 이제 그렇게 관절이 다 뼈끼리 맞닿아 있으면 수술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심한 분들은 뭐 수술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니면은 좀 더 이따 하겠습니다, 결정을 내리는 편인데, 엑스레이 상에서는 다 내려앉아 있더라도 환자분이 오셔서 교수님한테 교수님이 결정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아까 그 말씀하신 인공관절을 언제 하는가라는 거기서 교수님은 어떻게 결정해 주세요?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의 결정은 환자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활에서 내가 평상시에 하던 일에 얼마나 제한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엑스레이 파인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은 의사가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의 불편 정도에 따르는 것이 답변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게 결정하는 분들이 나중에도 만족도가 높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한 환자분들도 그렇고 예정되어 있는 환자분들도 그렇고 결정을 했으면서도 많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인공관절을 몇 년 쓰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연수로 뭐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인공관절을 그렇다면 혹시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또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렇게 좀 두 가지가 좀 궁금해요. 네. 인공관절은 아까 우리가 문헌상을 고찰을 해보면 대개 15년에서 20년 정도 쓰는 걸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공관절 후에 제가 했던 환자도 농촌에서 심한 통증이었기 때문에 심한 노동을 다시 해가지고 조기에 망가지는 경우도 있었고, 과거에 25년 전에 한 것도 아직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행동을 조심하고 정기적인 팔로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도 굴곡하는 자세라든지 우리가 바닥에서 일어나는 자세, 이런 자세를 하면 수명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충분한 티칭과 그리고 정기적 팔로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그 강의 내용 중에 반치환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요즘 인터넷 세상이니까 공부를 많이 해갖고 오세요. 그래서 다양한 수술 방법, 뭐 이제 인공관절 전해할 수 있는 교정 절골술이라든지 또는 인공관절이긴 하지만 한쪽 구획만 하는 반치환술 같은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교수님은 반치환술의 장단점, 그리고 어떤 환자들이 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게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대부분 절골술과 반치환술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지 정렬이 중요합니다. 하지 정렬이 반대편 다리가 정상이 없는 경우에 내반 변형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60대 초반이다. 이런 경우에는 반치환술이 훨씬 더 결과가 나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가 인공관절 치환술은 정상 정렬을 회복하기 때문에 반대편 다리와 다리 길이도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좋고요. 이런 반치환술의 적응증은 사실은 여러 서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연령 60에서 65세 정도에서 내반 변형을 반대편에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심텀이 없고 한쪽만 있는 경우에 가장 좋은 적응증이 될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런 반치환술을 했을 때 환자들이 가장 걱정한 것이 나중에 전치환술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MRI나 관절경 아니면 수술적 파인딩을 통해서 바깥쪽에 관절염이 확실히 없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반치환술의 장점은 어떠세요? 반치환술은 결국은 내 조직이 인대를 다 살리기 때문에 굴곡이 더 좋고 좀 더 우리가 원래 설관절에 가까운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치환술의 밸런싱이 간격이 잘 조절된 그런 반치환술은 인공관절만큼 오래 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인공관절보다 만족도가 높은 경우도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공관절 수술은 언제 하는가라는 주제로 영남대학교 손욱진 교수님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강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